오늘 하실 내용은 백내장과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 되게 노안, 돋보기들 다 쓰시죠. 예, 이런 돋보기가 필요한 노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눈물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안구 건조증도 있고 눈물 흘림증도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으신 백내장에 대해서, 혹시 백내장 수술하신 분 계신가요? 아, 벌써 하신 분이 양쪽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오늘 들어올 필요 없으시네. 다른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백내장하고 또 익상편이라고도 같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눈이 늙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백내장도 노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노안이란 거는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젊었을 때는 잘 보셨잖아요. 대부분들 보이시다가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넘었으면서 뭔가 가까운 돋보기를 써야지, 가까운 데 보려면은 그래야지 잘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노안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 노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눈을 반으로 자른 그림입니다. 지금 자르고 있어요. 눈을 잘라가지고 책을 볼 때 빛이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요, 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상관없지만 가까이 볼 때는 초점을 따로 맞춰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볼 때인데, 가까이 책을 보려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잘 안 됩니다. 옆으로만 늘어나고 앞으로 좁혀지는 게, 늘어나는 게 안 돼가지고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돋보기 같은 걸 눈에 써야지만 초점이 잘 맞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노안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노안인데, 결국은 이제 돋보기를 다 쓰시게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돋보기를 벗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들 이제 안경을 쓰시고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노안 얘기는 끝났고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해하는 게 요거가 대부분 다 말씀하실 거예요. 눈에 뭐가 찜찜하게 끼고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하다.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을 거고, 이 중에서 뭐 수술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약을 넣은 것도 계실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고, 원래 그런 거고, 나이가 드시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병원에 안 오게 되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는 게 사실은 그 중에 병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병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진 않지만 몸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불편해져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비용하고 노력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눈물이 나는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눈물 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건조증과 눈이 그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힌 것, 하수도가 폐쇄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눈물이 나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눈물샘이 이렇게 있어요. 눈 위쪽 바깥쪽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눈물이 요 하수도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눈이 이렇게 배출이 돼요. 보이시죠? 네, 요걸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눈물샘은 여기 있는 거고요. 눈물 내려가는 하수도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근데 눈물샘이 막혔다 해서 눈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가 막혔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눈물샘은 여기 있고 눈물 내려가는 게 여기니까 막힌 거는 이쪽이 막힌 거예요. 요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눈물 나는 거는 눈이 건조하거나 눈물길이 막혔을 때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눈물 내려가는 길은 결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물 내려가는 길 하수도가 어디로 나 있냐? 코로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울다 보면, 열심히 우시다 보면은, 뭐 열심히 우시진 않겠지만, 뭐 슬퍼서 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이 울다 보면은 콧물 나오잖아요. 코 풀게 되죠. 근데 그때 나오는 콧물이 사실은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눈에서 나오는 게 다 쏟아져서 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했지만 원인에 따라서 눈이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를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눈물이 나는데 왜 눈이 건조할까?
응? 눈이 건조한데 왜 눈물이 날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건조한 안구 건조증이란 거는 눈을 평소에 보호하는 눈물, 기초 눈물이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게 부족하게 돼서 적게 돼가지고 생기는 건데, 이게 보면 눈을 좀 해부하면서 잘라놓죠. 약간 좀 보기가 무서운데요. 아까 말했지만 눈물샘이 이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눈물샘은 주눈물샘, 큰 눈물샘이고 그거 말고도 조금조금만 눈물샘들이 눈 주위에 다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눈물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조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조그만 자극을 받아도 눈이 시리게 돼요. 왜냐? 이런 기초 눈물들이 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주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또 뭐 살짝 티끌이 하나 들어가기만 해도 눈물이 더 핑 더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이 건조한 분들이 외출할 때, 특히 겨울에 외출할 때 찬바람 분다 그러면은 눈물이 더 핑 돌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르신께서는 눈이 건조합니다. 얘기 드리면은 나는 건조하지 않다고. 나는 눈물이 많은데 내가 뭐 건조하냐고. 나는 그렇게 감정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눈이 건조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눈물이 따가우면은 자극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이 잠깐 쏟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물이 나는 거죠. 하지만 눈이 건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다시 마르고 그때 나왔던 눈물들은 바깥으로 나갈 뿐이지 눈에 머물면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건조증이 왜 도대체 생기는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나이 드시면서 생긴다고. 제일 첫째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하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비되는 그런 눈물 성분 자체가 더 나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눈물이 빨리 말라버립니다. 생기는 것도 작고 빨리 마르고 그러니까 눈이 건조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하게 되면은 더 그게 심하게 되겠고 또 열심히 책을 본다든지 또 컴퓨터도 보시는 어르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보는 분들은 더 심하게 느낍니다. 뭐 다른 것들로 호르몬이라든지 염증 때문에 더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눈 건조한 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건조증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눈물 부족한 건조증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인이 아까 제일 큰 원인이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화라 그랬잖아요. 나이 드셔서. 나이 드셔서 눈이 건조한 거기 때문에 나이를 거꾸로 잡수셔야 되잖아. 그거 말이 되나요? 나이를 거꾸로 잡수실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야 돼. 예? 그러면 나아지겠죠. 근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눈 건조증은 치료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보시면은 인공 눈물 안약이란 거예요. 눈물로 된 안약, 인공 누액이라고도 하고, 뭐 인공 눈물이라고도 하고, 인공 눈물 안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인공 눈물 안약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써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공 눈물 넣어보신 분 있으시죠? 예, 수시로 넣게 되죠. 그래서 인공 눈물 안약도 일종의 안약이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눈물약을 많이 넣어도 되느냐? 이거 약 아니냐? 약은 몸에 해롭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인공 눈물 안약은 안약이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냥 그 자체로 물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도 괜찮아요. 단 한꺼번에 넣을 때 너무 줄줄 흐르게 넣는다든지 그러면 눈에 나쁩니다.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좋고 자주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목 타면은 물 마시잖아요. 갈증 나면 물 마시죠. 하루에 7잔, 8잔 먹어도 몸에 해가 되나요? 몸에 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다가 이렇게 자주 넣게 되면은 눈이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이 없어야 됩니다. 눈 건조한 거 위에 다른 병이 없어야 되니까 꼭 안과를 다니시면서 진찰을 받으시면서 넣어야겠고. 그리고 이런 눈물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건조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치료도 해요. 뭐 눈물 내려가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눈물 만들어내는 걸 좀 증가시키는 걸 안약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치료는 인공 눈물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눈물이 나는 이유 중에 눈이 건조한 거를 말씀드렸고 그 밖에는 진짜 눈물이 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눈물이 막혀서 그런 건데 눈물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요 밖에 있는 눈물 샘에서 눈물이 분비돼 가지고 이렇게 분비가 돼서 요 눈 구석 쪽 안쪽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눈물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눈물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 하수도 입구부터 시작해서 코 쪽으로 쑥 들어가서 코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물이 많이 날 때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막혔죠? 이제 바깥으로 안 나오게 되잖아요. 코 쪽으로. 그러면 눈물이 바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바깥으로 철철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눈물 내려가는 길, 하수도가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눈물이 많이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물길 폐쇄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힌 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내려가는 길을 갖다가 뚫어줍니다. 바로 뚫어줘요. 뚫어줘가지고 뚫으면 근데 다시 막히거든요. 막혀서 실리콘 튜브 같은 걸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뼈를 갖다 깎아가지고 직접 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눈물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가 막혀버리면, 이쪽이 다 막혀버리면 눈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죠.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시 이쪽을 통하게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이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눈물이 밖으로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실리콘을 삽입한다 그랬는데 이런 철심 같은 거로요, 눈 내려가는 하수도 입구 쪽을 뚫어줍니다. 넣어가지고 밑으로 향하게 해서 코 쪽까지 다 뚫어요. 뚫고는 이런 실리콘 튜브를 이용해서 속으로 묶어줍니다. 통하게 돼서 코 속으로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지지 않게 하수도가 잘 유지가 하도록 심지를 박아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잡한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방법은 여기를 단순하게 이렇게 뚫어주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뼈가 있는데 뼈를 뚫고 하수도를 새로 내주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코 속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안쪽에서 이쪽에서 눈 쪽을 보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뚫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뼈를 까기 전에 코 속에 있는 점막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로 다 지져서 피도 안 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요. 뼈를 뚫어서 저쪽 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뚫린 게 보이시죠? 저쪽 살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 뚫습니다. 뼈가 뚫렸어요. 하수도가 새로 나는 거죠. 그래서 눈 쪽에서 온 침이랑 이걸 뚫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뭐 뼈 조각 같은 걸 다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뚫린 게 보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눈물을 다시 통하게 해가지고 눈물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 나는 걸 없앨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거, 눈이 뭐가 찜찜하게 끼고 눈물이 나면서 침침하다. 그 중에 눈물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 근데 침침한 것도 사실은 눈이 건조해서 침침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서 침침할 수도 있고, 눈이 건조해서 침침한 거는 우리가 눈물의 역할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눈물 역할 중에 하나가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눈물 검은 동자 쪽에 딱 붙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빛이 들어와도 빛이 산란되지 않고 빛이 퍼지지 않게 잘 보이게끔 만드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침침하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호전증에 침침할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거렁거렁하게 되면 또 침침하게 보일 수가 있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제일 침침하다 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백내장입니다. 자, 백내장인데 요거는 사실 백내장이 없는 상태 깨끗한 수정체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랑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투명한데 여기에 이제 혼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아까처럼 눈을 좀 자른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수정체예요.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 맺히게 되게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가 뿌얘지게 돼 있어요. 뿌얘져라. 예, 이렇게 뿌얘졌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는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하고는 이게 다르죠? 아까 원래 보셨던 사진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서 눈에 약을 넣어가지고 동자를 열어서 검사를 해요. 동자를 열어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보이면은 볼 때 이렇게 뿌연 게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이 침침하다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노인 그 어르신들 중에서 수술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백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흔한 증상이 말 그대로 침침한 거, 시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빛이 퍼져 보여요. 그리고 어떤 때는 두 개를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초기에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잘 보이고요. 오히려 환한 데 가면 잘 안 보여요. 이거를 주맹 현상이라고 하는데 낮주 그리고 낮에 눈이 먼다 그래서 주맹 현상인데 그런 형태의 백내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알겠는데 백내장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자, 노화, 나이가 드셔서 생깁니다. 그리고 다쳐서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인데 제일 흔한 게 또 나이 드셔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0 정도가 되시면은 한 50% 정도에서는 백내장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요. 뭐 백내장이 그러나 조금 있다고 수술을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을 초래하게 될 때는 수술하게 되는데 치료에 대해서 보면은 백내장이 있다고 병원에서 먹는 약이나 안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나 심하지 않은 백내장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백내장 속도를 더디게 해주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떤 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혼탁이 온 백내장, 뿌옇게 된 이런 렌즈죠. 그런 상태를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검은 동자 쪽이나 흰자 쪽을 잽니다. 한 3mm 정도 이하로 잽니다. 요즘에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째고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정체를 녹여야 됩니다. 녹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초음파 유화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꼭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듯이 이게 다 빨아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아내고는 결국은 백내장 수술은 깨끗한 수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있는 거를 갖다 제거를 하고 깨끗한 인공성체를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인공성체가 들어가니까 다시 잘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는 처음에 냈던 그런 칼자국, 수술하기 위해서 냈던 자국은 꼬매지 않고도 회복이 됩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수술을 받아보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칼로 째고 뭐 이상한 거 기구도 집어넣고 뭐 하잖아요. 뭐 아프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해보셨을겠지만 좀 아프긴 아프죠. 예, 안 아프진 않죠. 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전날 잠도 못 주무시고 오고 그래서 저는 오시면은 잠 잘 주무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잘 주무셨어 왔다 그러면은 좀 둔하고 이렇게 뭐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수술하고 잘 못 잤다 그러면은 긴장을 해요. 아파하실 테니까 그만큼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술 전에는 많이 걱정을 하죠. 얘가 너무 빨리 나왔네. 하지만 저거에 안 아프죠. 요즘에는 마취를 주사 마취 또는 뭐 점화 마취 약만 떨어뜨리고 하는데 안약만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잘 안 아파요. 기술이 발달했고 또 기구들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백내장 수술은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한 일주일 입원했어요.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눈에 한 반 정도를 째고 수술했습니다. 한 12mm, 1cm 이상을 쨌습니다. 손가락만큼 째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한 3mm 정도 미만으로 잽니다. 주사바늘 하나보다 조금 더 굵은 거 정도로만 째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입원하지 않고 당일날 왔다 당일날 가시고 다음날부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르신은 아니지만 한 40대 정도의 백내장 생기시는 분들은 다음날 출근도 하고 그리고 안대는 잘 때만 하고 수술 시간도 뭐 한 수술실에서 머무시는 게 한 30분 정도
실제로 의사가 수술하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밖에 멋있는 풍경이 눈속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이게 이제 뿌옇게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깨끗한 인공성액수를 넣어줘가지고 다시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이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뿌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없애고 깨끗한 인공성액수를 넣는 것. 이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벌써 두 분이 받으셨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때 넣는 이제 인공성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걸 넣는다고 넣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공성체 이런 걸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눈 안에 들어갑니다. 저걸 넣는 목적은 초점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초점을 갖다가 어디다 맞추느냐? 망막 가운데 부분에다가, 카메라로 따지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맞추기 위해서인데, 단점이 멀리 보는 거나 가까이 보는 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초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래 갖고 계셨던 환자분의 수정체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여러 군데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는 게 아까 노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돋보기가 필요한 것. 근데 이거는 인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성체라는 게 나와서요.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인공성체인데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런 종류의 인공성체를 넣게 되면은 수술에 돋보기가 필요 없습니다. 수술 방법은 일반 백내장 수술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일반 인공성체가 아니라 다초점 인공성체를 넣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걸 넣게 되면은 좋은데 이런 무늬들이 있어서 가깝게 멀게 다 초점을 맺게끔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까이 있는데 초점, 멀리 있는데 초점을 다 맞춰드리기 때문에 돋보기가 필요 없이도 멀리 가까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익상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개 백내장이라고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익상편이에요. 눈이 이렇게 허옇게 변해가는데 사실 백내장은 의사가 보기 전까지 겉이 허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누가 봐도 허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백태가 꼈다 그러는데 익상편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건 시력하고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난시도 생기고 또 여기가 이렇게 허옇게 변해요. 나중에 가서 오래되면은. 그래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는데 이거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꼬매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갖다 제거하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이만큼 많이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양막이나 본인의 결막을 이식을 하는 특별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식을 하게 되면 꼬매야 되는데 꼬매지 않고 요즘에는 이런 풀을 붙여요. 몸에다 우리 사람의 살을 붙이는 풀이에요. 희한하게 나왔죠. 굉장히 비쌉니다. 대신 붙여가지고 수술을 해요. 꼬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재발도 낫게 되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